노인들에게 덫을 놓은 다단계 충격 사례. 많은 사람들은 다단계 피해가 젊은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층이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다. 은퇴 후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 구조와 생활비 압박, 의료비와 같은 돌발 지출이 겹치면서 경제적 불안은 날로 커진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가 끊기며 찾아오는 고독,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더해지면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이 취약한 심리는 교묘하게 포장된 다단계 범죄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 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사기가 아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투자 기회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삶 전체를 파괴하는 덫으로 작동한다. 노인들은 늦게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한 번쯤은 나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뛰어들지만 그 결과는 파산과 절망이다. 어떤 이들은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발을 들였다는 이유로 인간관계까지 무너지고 또 어떤 이들은 전 재산을 잃고 가족의 신뢰마저 잃는다.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후회와 자책뿐이다. 결국 다단계는 노인의 불안과 고독, 희망을 악용하는 교묘한 심리적 덫이다. 그렇다면 왜 노인들이 이런 다단계의 희생양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끔찍한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적 불안 심리를 노린다. 은퇴 후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불안감을 교묘히 파고든다. 사기범들은 노인의 마음을 흔드는 달콤한 말, 즉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장밋빛 약속을 내세운다. 노인들은 그 말에 쉽게 현혹된다.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제안은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보인다. 게다가 구체적인 수치와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신뢰를 쌓는 전략을 쓴다. 이웃 누구는 한 달 만에 2배를 벌었다는 식의 증언을 내세워 불안을 잠재우고 기대감을 부풀린다. 노인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던 재정적 부족을 단숨에 메울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요구받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작동해 더 깊이 빠져든다. 처음에는 생활비 일부를 투자했지만 곧 전 재산을 걸게 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넣는 경우도 많다. 다단계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끝없이 올가매고 결국 노인들은 돈을 잃을 뿐 아니라 더 큰 빚을 지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된다. 둘째, 외로움과 인간관계를 파고든다. 다단계 사기범들은 동호회, 노인 모임, 종교 모임 같은 사회적 장치를 교묘하게 활용한다.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가며 장시간 친밀감을 쌓는다. 몇 차례 만남을 거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공유하면서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이미지를 굳힌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어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경계심을 허물고 상대방을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해주는 친구라고 여기게 된다. 이후 사기범들은 자연스럽게 투자 제안을 꺼낸다. 단순한 사업 설명이 아니라 마치 생활 속 조언처럼 전달되며 나도 했는데 당신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식의 권유로 포장된다. 때로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정보라는 식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것처럼 압박하기도 한다. 노인들은 이를 친구의 권유라고 느껴 방심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의지의 결정을 내린다. 결국 친밀감과 신뢰감이 무기로 작동해 노인들은 점차 더 깊이 다단계의 함정으로 빠져들게 된다. 셋째, 작은 성공 경험을 미끼로 쓴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게 하고 실제로 일부 수익금을 돌려준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노인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가 된다. 정말 돈이 벌린다는 착각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으로 굳어지고 스스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일부 사기범들은 의도적으로 초반에 몇 차례 이익을 돌려주며 안전한 투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피해자는 나도 할 수 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기회가 왔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더 큰 자금을 투입한다. 처음에는 생활비 일부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 재산을 걸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넣는 경우도 생긴다.
노인들은 가족에게조차 숨기며 몰래 돈을 빌려 투자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도록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는 식의 압박을 반복한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넣게 된 피해자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회사는 돌연 사라지고 남는 것은 피해자의 손실뿐이다. 처음에 달콤한 경험이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덫이 되고 피해자는 남은 빚과 절망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넷째, 실제 피해 사례. 한 70대 노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장품 다단계에 가입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맛보며 안도감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괜찮은 사업 같다고 홍보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되었고 결국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다. 안정을 찾아보려던 희망은 무너졌고 본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빚과 후회,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내세운 다단계 회사가 수년간 노인들을 속였다. 회사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대 포장해 먹기만 하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는 식의 허황된 약속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노인 500여 명이 현혹되어 수십억 원을 잃었다. 일부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며 몇몇 피해자는 가족들에게조차 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공공연히 노인들이야말로 최고의 고객이라며 내부적으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한다. 경제적 불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기회에 대한 기대 심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은 다단계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혹한 범죄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섯째, 파괴적인 결과. 피해를 본 노인들은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진다. 재정적 기반이 무너진 후 자녀와 배우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면서 갈등은 심화된다. 왜 그런 사기에 속았냐는 가족들의 질책과 주변의 비난은 깊은 상처가 되고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자책감은 점차 심리적 고립을 강화시키며 일부 노인들은 이웃과의 교류마저 끊어버린다. 결국 사회적 네트워크가 붕괴되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노인은 공동체에서 신뢰를 잃고 기존에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진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라는 절망감은 자신을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심지어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압박이 겹치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다단계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차원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정신적 붕괴, 사회적 낙인까지 초래한다.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파탄을 불러오는 총체적인 재앙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노인들에게 덫을 놓은 다단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그들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교묘히 악용하여 삶을 파괴하는 잔혹한 범죄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 강화가 절실하며 불법 다단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노인 스스로도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사기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학습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가족과 사회 역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와 이웃은 노인의 생활을 세심히 살피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즉각 대화를 통해 위험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상담 창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인들이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 제정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정기적인 설명회와 지원 체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다단계 피해를 막는 길은 개인의 경각심, 가족의 돌봄, 사회적 지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 이 네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노인들이 더 이상 다단계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